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코레일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수도권 전동열차마저 감축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대체 인력까지 동원해서 업무 정상화에 힘쓰고 있지만 어제죠, 사망사고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언제쯤 열차 운행이 정상화될 것인지, 또 감축 운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은 어느 정도일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에는 천식에 좋은 음식 그리고 나쁜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시간, 오늘도 눈에 대하여로 꾸며줍니다. 오늘은 당뇨에 의한 눈의 합병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의견 받습니다. 12월 16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지난주 시작된 철도 파업,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장기화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코레일에서는 기차 운행 감축에 이어서 수도권 전동열차도 감축할 것이라고 발표를 해서 수도권 시민들의 발이 묶이는 건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감축 운행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또 코레일 정찬일 광역철도본부 열차계획부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파업으로 기차뿐만 아니고 수도권 전통열차도 감축 운행을 하게 됐는데 얼마나 감축 운행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먼저 우리 파업 장기화에 따라 오늘부터 열차 감축 운행으로 고객님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일반 여객열차뿐만 아니고 전동열차도 일부 수요가 없는 시간대에 열차를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서울 지하철 노동조합도 파업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그 파업하고는 별개인 거죠? 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하철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출퇴근 시간대는 좀 영향을 안 받도록 하겠죠?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출퇴근 시간대에는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상 운행하고 있고요. 일부 수요가 적은 주간 시간대 위주로 열차를 감축했습니다. 예. 그 정확하게 어떤 노선 또 어떤 시간대에 감축 운행이 되는지는 확정이 됐습니까? 네, 지금 저희들이 우리 경인선의 일부 주간 시간대 한 25회, 일산선에 약 한 13회, 그리고 경의선에 약 28회, 그리고 분당선에 26회, 그리고 경춘선의 ITS 청춘열차 주간 시간대 36회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낮 시간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주로 몇 시대에서 몇 시대 사이인가요? 한 9시부터 17시 사이입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퇴근 시간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네네. 일부에서 약간 시간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1분 이내로 정상적인 운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않습니다. 그렇군요. 낮 시간대에 감축 운행이 된다면 배차 간격은 어떻게 얼마나 벌어지게 되나요? 예, 저희들이 주간 시간대를 위주로 감축을 했는데요. 대부분이 1분에서 5분 사이에 열차 배차 간격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일부 시간대만 일부 열차에 대해서 5분 정도지 대부분이 1, 2분 사이 범위 안에서 열차가 간격이 증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파업의 영향도 받겠습니다만 정전 또 탈선 해가지고 열차 사고가 크게 늘었습니다. 갑자기 투입된 대체 인력 때문에 또 어제 저녁에 사망사고까지 발생을 했는데 업무 감축 운행을 하면은 좀 안전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요? 네, 저희들이 이제 무엇보다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일부 이렇게 또 장애가 발생하게 돼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감축 운행 사유로는 어떤 대체 승무원의 피로도 누적이나 어떤 차량 점검 주기 도래 등 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추가로 열차를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사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최우선적으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 또 이렇게 차량 검수 이런 부분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그 숨진 할머님 경우에는 사고 개요 같은 것은 좀 파악이 됐습니까? 우선은 뭐 경찰 관서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밝힐 사항이 좀 아닙니다. 예. 그렇군요. 파업 참가자 가운데 업무에 복귀하는 노동자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복귀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679명이 지금 소속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600여 명이면은 전체 파업 인원의 몇 프로 정도 되나요? 계략적으로 지금 한 35% 정도 35% 수준이거든요. 예.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지금 철도 노조 파업이 장기화될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업무 정상화에 이번 복귀 인원이 큰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미미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빨리 열차 정상 운행을 해서 정상 운행을 위해서 그 파업자들이 복귀를 해야만이 정상적인 열차 운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질적으로는 지금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복귀를 하도록 어떤 노력 같은 걸 기울이고 있나요? 예, 저희들이 뭐 다각적으로 우리 직원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복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지금 복귀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업이 점점 장기화될 경우에 코레일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예, 저희들이 이제 파업 장기화를 대비하여 어떤 승무원이나 차량 검수 등 가용 인력을 어떤 검토를 해서 단계별로 열차 운행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예. 보다 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수치상으로는 지금 발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정찬일 광역철도본부 열차계획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을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희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곳, 청계천에 다녀왔습니다. 2000년 초반에 한창 시끄러웠던 청계천, 이제는 문화공원처럼 돼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데요. 지방에 사는 제 친구는 서울 가면 꼭 데려가줘라면서 기대감을 품는 곳,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자주 물색되는 곳, 도심 한복판에서 물이 흐르고 꽃이 피고 물고기가 사는 곳, 바로 그 청계천을 다녀왔습니다. 청계천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글쎄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하고 또 여러 가지 축제, 문화 뭐 이런 게 떠오르죠? 네, 맞습니다. 청계천 하면요,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중에서도 단풍이 떨어질 때 그때 연인과 함께하기 좋은 서울 등축제가 있죠. 그리고 프로포즈하는 공간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눈도 오고 빙판길에 또 너무 추워서 야외로 나가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내에서 그것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청계문화관의 속닥속닥 청계천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청계문화관 정지희 연구사 만나보시죠. 네, 속닥속닥 청계천 이야기는 청계천의 역사와 또 자연 생태를 통합을 해서 교육을 하는 통합 프로그램이고요. 청계천 문화관은 그 청계천의 역사와 그 생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하는 박물관이기 때문에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현장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는 현장에 나가지 못하는 그 계절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던 중에 그 실내에서, 그 전시실에서 자연 생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시청가 교육을 통하고 스탬프 놀이라든지 블럭 놀이를 통해서 청계천의 자연과 역사를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청계문화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청계천에서 조금 가면 있는데요. 신당 못 가는 곳에 있습니다. 사실 위치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요. 상왕십리에 내리시면은 마을버스가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건 쉽습니다. 그렇다면
문화관 안에서, 그러니까 실내에서 자연 생태에 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겨울에는 추위도 추위지만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야외로 나가기 힘들어서 이렇게 겨울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봄부터 가을까지 활동도 있을 텐데요. 어떤 활동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청계천을 직접 탐방을 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요. 실제로 청계천에 사는 동물, 식물, 그런 자연 친구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봄부터 시작을 해서 가을까지는 너무나 풍부한 그런 자연 친구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외가리가 직접 오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일급수에서만 사는 돌고기라든지 아니면 또 바닥을 청소해주는 청소 물고기인 미러라든지 여러 가지 동물들을 볼 수가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신기하게도 바다에서 건너오는 갈매기도 볼 수가 있어서요. 예, 뜻하지 않게 이런 친구들을 자연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아, 저도 그날 정말 운 좋게 갈매기를 봤는데요. 바다에서만 볼 수 있을 것 같은 갈매기가 청계천까지 오니까 참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봄부터 가을까지 여러 새와 물고기를 볼 수 있어서 직접적인 체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뜻하지 않게 만나게 되는 자연 친구들 때문에 어린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요. 프로그램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유치원생들은 직접적으로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초등학생들은 저학년, 고학년에 따라 프로그램이 달라지는데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은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한 오락 프로그램처럼 두 팀으로 나눠서 상대 팀의 이름표를 떼는 활동 프로그램이 있고요. 청계천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자연 생태계에 관한 신문 기사를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도 거부감 없이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네, 프로그램을 그 어린이들의 나이에 맞도록 꾸몄군요. 네, 맞습니다. 그 나이대에 맞는 놀이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금방 따라하기도 한다는데요. 네. 그런 아이들의 좋은 기운을 받아서인지 이곳에서 근무하는 강사들도 연일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떤 강의가 이루어지는지 황나래 강사 먼저 만나보고요. 느낀 점에 대해 이정희 강사 만나보시죠. 청계천 문화관에서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시청각으로 청계천의 역사와 생태를 살펴보고요. 전시실로 이동해서 시청각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에 교육실로 와서 시대별 블록 쌓기를 하고요. 또 자연 생태 스탬프 찍기 놀이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워낙 이제 유치원에서 오는 거라서 합동식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적극성도 많고 궁금한 거가 있으면 언제든지 직접적으로 손들고 물어봐주고 그리고 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대답을 해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12시에 보통 2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12시에 끝이 나는데 집에 가기 싫어하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서 되게 만족스럽고 행복합니다. 네, 강사들 목소리가 참 밝군요. 네, 시종일관 웃는 모습에 저도 기분이 좋아졌는데요. 이날 방문한 아이들이 5살이었습니다. 네. 아이들과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친구들 만날 때 있었던 청계천의 모습이에요. 지금 청계천이 옆에 이런 집이 없고 큰 건물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상한 집들이 되게 많아.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으로. 이거 뭘로 만든 집 같아요? 맞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나무가 보니까. 아, 나무가 보이니까 딱 보고 알았어요? 네. 유치원생들이면은 나이가 어려서 집중을 오랫동안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수업은 잘 듣던가요? 네, 2시간 동안 하는 수업이 내도록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역사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일어서서 청계 문화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모형집과 사진을 보면서 또 설명을 듣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대답도 잘하고 집중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연과 역사를 공부할 수 있었는데요. 또 다른 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배운 내용을 통해 블록으로 집과 다리를 만들어보는 활동이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 담아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그게요. 청계천에 배워서요. 이거요, 청계천 배웠어요. 정말 좋았어요. 이거 아까 본 김나율이 본 그 할아버지가 앉는 그 방이에요.
옛날 할아버지가 살아요. 재밌어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재밌었어요. 이건 나무집이고 이건 집. 재밌는 거였어요. 깨끗하게 해줄게요. 네, 아이들이 말을 곧잘 하는군요. 네, 이렇게 청계천의 전과 후를 배우고 난 뒤라서 아이들의 이해도도 굉장히 높았고요. 블록을 쌓는 모습도 굉장히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5살이라서 정확하게 말을 하진 못하지만 전부 다 재밌어요라는 말을 굉장히 잘했는데요. 또박또박 웃는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저도 저런 조커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했는데 개 중에서는요. 조선시대에 살던 왕이 이곳에 있어요 라면서 직접 집을 보여주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네. 직접 만든 집이었는데요.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어린이 친구들 참 똑똑하죠.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과 더불어서 생태계 공부까지 할 수 있는 청계 문화관을 어떻게 찾았는지 보배 유치원 열매반 담임 만나봤습니다. 인터넷 홍보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됐고요. 이제 원래는 6살 아이들 대상으로 신청한다고 했는데 재밌을 것 같아서 5살임에도 불구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아이들 수준에 맞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아이들 블록놀이라든지 여러 가지 놀이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게 청계천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공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좀 문화도 알게 해주시고 자연 생태계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입장료는 있습니까? 네, 저도 처음에는 입장료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은 외관도 그렇고 내관도 그렇고 굉장히 잘 꾸며놨기 때문에 이건 무료는 아니겠다 싶었는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거기다가 유치원생들은 보통 원내 버스가 있지만요. 초등학교는 멀리서 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초등학교 교육에 한해서는 무료 버스도 운행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청계천 문화관은 공립박물관이라서요. 항상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예약을 하셔야 이 기회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약 빨리 서두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곳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뜻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청계천 문화관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서희정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ai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자, 효원로 20을 찾아가려면 스텝 1. 건물 번호는 도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니까요. 효원로 20은 효원로 시작점에서 진행 방향으로 오른쪽 건물이 맞겠죠? 스텝 2. 그리고 바로 옆 건물까지의 거리는 약 20m이기 때문에 효원로 20이라면 같은 도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건물 방향 200m 거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알면 편리한 도로명 주소. 이제부터 생활화하세요. 이 캠페인은 세계 속의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시인 민용태 고려대 명예교수입니다. 전부 아침마다 7시가 되면 어김없이 산에 오릅니다. 거기 많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산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성을 배웁니다.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재미. 그런 맛으로 이 자연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산에 가면 혼자 핀 꽃은 없어요. 전부 어울려서 피어 있어요. 나무 혼자 있는 나무 없어요. 꽃 혼자 피지 않아요. 너무 재미없잖아요. 혼자 핀 꽃은 얼마나 쓸쓸해봐요. 그죠? 그런 것 속에서 이 우주 속에 혹은 이 자연 속에 아니면 이런 아름다운 나라에 사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시죠. 2013 YTN 연중기회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최근 미세먼지나 각종 유해 물질로 호흡기 질병 늘어나고 있는데요. 잠시 뒤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에는 천식에 어떤 음식이 좋고 또 어떤 음식이 나쁜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무엇에 대하여 시간에는 계속해서 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합병증이 무서운 병 당뇨 때문에 눈마저 안 좋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당뇨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눈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관련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의견 받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8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강제 구인 절차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철도노조 지도부가 출석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오늘 오전 중에 김 위원장과 서울지부 본부장 등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철도 파업이 8일째를 맞은 가운데 안전한 운행을 위해 오늘부터 철도 운행 횟수가 지난주보다 줄어듭니다. 먼저 수도권 전철은 출퇴근 시간대는 그대로 두고 낮 시간대 운행을 줄여 지난주 100%를 유지했던 운행률이 93.1%로 떨어졌습니다. 새마을호 운행률은 56%로 현행 운행률을 유지하는 대신 무궁화호의 운행률을 61.8%로 줄이고 그동안 운행이 전면 중지됐던 서울 천안 아산권 간 누리로 열차의 운행을 일부 재개했습니다. 일단 오늘까진 100% 운행되고 있는 KTX는 내일부터 주중 운행률이 12% 감축되고 ITX 청출 열차는 운행률이 18.2%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경인선과 경원선 등 통군 열차는 현재의 운행률인 100%가 유지되고 화물열차는 6차례 증편해서 30%였던 운행률이 45.7%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아침도 내륙 대부분 지방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지만 낮부터는 추위가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낮부터는 서울 2도 등 전국이 0도에서 8도로 영상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누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알고 먹어야 보약.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네, 미세먼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유해 물질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천식 환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식에 좋은 음식과 또 피해야 할 음식 무엇인지 알아볼 텐데요. 박태균 중앙일보 식품의학 전문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중국발 스모그가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스모그에 포함된 아주 작은 미세먼지가 호흡기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초미세먼지는
사람의 폐포까지 아주 깊숙하게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기관지와 폐에 쌓이게 되는데요. 이 결과 이제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천식 같은 각종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네. 그 미세먼지가 전부 다 중국에서 오는 건 아니죠? 중국에서 오는 게 어느 정도인지요? 비중이. 예, 전체 그 한국인이 마시는 미세먼지의 30에서 한 50% 정도가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주로 이제 자동차의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황산염, 질산염 같은 그런 이온 성분하고 또는 금속 화합물, 탄소 화합물 같은 유해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흔히 이제 먼지 입자의 지름이 10 마이크로메타 이하이면 미세먼지, 그다음에 2.5mm 이하이면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는데 네. 중국발 스모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초미세먼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장치가 우리 인체 내에 있긴 있죠? 예, 일반적으로 이제 먼지는 1차로 그 코털, 그다음에 예. 2차로 기관지 섬머에 의해서 걸러지는데요. 예. 근데 일단 한번 몸속에 들어온 미세먼지는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기관지나 폐에 오랫동안 잔류하게 됩니다. 그게 문제인데요. 이 기관지나 폐에 쌓인 미세먼지가 코나 기도의 점막을 자극하게 되면 비염이라든가 또는 중이염 또는 후두염, 기관지염, 천식 같은 아주 다양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악화시킵니다. 예. 그 대표적인 호흡기 질환으로 천식을 들 수 있는데 예, 예. 어떤 병인지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기관지에 만성적인 어떤 염증이 생겨서 예. 기관지가 진먼지 진드기 또는 꽃가루 같은 각종 외부 자극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예. 천식은 어린이에서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층에서 발생이 가능하고요. 과거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였던 박태환 선수가 어릴 때 걸렸던 병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천식 유발 물질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이런 네네. 천식을 완화시키려면 어떤 영양분을 주로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은 비타민 C, 비타민 E 같은 비타민이 아주 효과적이고요. 예. 또 마그네슘, 셀레니움, 아연 같은 미네랄도 도움이 됩니다. 예. 또 우리가 흔히 쿼세틴이라고 하는 그 식물성 생리활성 물질이 있는데 예. 이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등푸른 생선에 많은 DHA든가 EPA 같은 오메가3 지방도 천식 완화를 돕습니다. 아, 비타민 C하고 비타민 E가 아주 유용하군요. 예. 비타민 C나 비타민 E는 비타민 중에서 대표적인 그 항산화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거 외에도 셀레늄이라든가 쿼세틴, 루테올린 뭐 이런 것들도 전부 우리 몸에서 그 유해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기도나 폐에 쌓인 유해산소를 제거하면 그 천식 치유를 돕는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예. 비타민 C가 풍부한 식품에는 일반적으로 쿼세틴 같은 식물성 생리활성 물질도 아주 풍부한 것이 일반적인데요. 예. 2004년에 한 4,000명 이상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비타민 C의 혈중 농도가 낮은 어린이의 천식 진단율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그 쿼세틴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은 좀 생소한 물질인데 어떤 예, 물질인가요? 그렇죠. 쿼세틴은? 예, 쿼세틴은 이거는 그 항산화 물질로 말이죠. 예. 식물성 그 생리활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 보통 채소 같은 데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폐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모양이죠? 예, 이게 이제 보통 별명이 폐수호천사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는 데다 그다음에 염증 치유 효과를 지니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예.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브로콜리, 딸기, 강귤류 또는 예. 키위 또는 녹색 초새우 이런 데 많이 있고요. 예. 비타민 E도 역시 약간 좀 식물성에 있긴 하지만 예. 해바라기 씨라든가 호두, 아몬드 같이 씨앗류 예. 또는 그 견과류 이런 데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 셀레늄은요. 생선이라든가 굴, 해바라기 씨 또는 뭐 이런 데도 많이 들어 있고 예. 쿼세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타민 C가 있는데 쿼세틴이 같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사과라든가 딸기류, 체리류 뭐 이런 데도 많이 풍부합니다. 예. 사과가 천식 환자에
좋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예, 뭐 어떤 구체적인 식품 하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질병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상당히 드문데요. 예. 사과의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사과를 5개 이상 드시게 되면 천식 환자의 폐가 튼튼해진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 연구팀은 그 사과에 풍부한 아까도 말씀드렸죠 코세틴. 예. 이 코세틴 성분들이 폐나 기관지에 쌓인 유해산소를 제거한 덕분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등푸른 생선의 경우에도 천식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DHA, EPA 같은 오메가3 지방은 대개 이제 고등어라든가 참치, 꽁치, 연어 같은 그런 등푸른 생선에 아주 풍부한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천식 환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생선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어린이는 그렇지 않은 어린이에 비해서 천식 발생률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예.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이제 오메가3 지방은요, 알레르기라든가 염증을 좀 억제하는 그런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 그 밖에 또 어떤 식품이 천식 환자에게 도움이 될까요? 예, 양파라든가 마늘, 부추같이 냄새가 강한 채소들이 천식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커피라든가 차같이 카페인 음료가 천식 증상을 덜어준다 하는 예. 그런 연구 결과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천식 증상에 미치는 카페인의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1830년대부터 연구가 되어 왔는데요. 예. 최근에도 보니까 3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커피를 좀 지속적으로 즐기는 사람은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천식 증상이 30% 정도 낮았다. 이런 예.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천식 환자가 피해야 할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쇠고기라든가 돼지고기 같은 적색육은 가급적 멀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밖에 이제 과식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또 기름기가 많은 음식, 또 너무 매운 음식의 섭취도 좀 줄일 필요가 있고요. 예. 그 이유는 이런 음식을 드시게 되면 위식도 역류를 일으켜서 예.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레몬이라든가 라임을 제외한 대부분의 강귤류, 오렌지를 포함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런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강귤류의 껍질에 풍부한 리모넨이라는 성분은 특히 요즘 같은 대기 오염으로 인한 천식 발작 완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따라서 천식 환자가 요즘처럼 이제 스모그가 심할 때 따뜻한 물이 담긴 욕조 안에다 예. 으깬 강귤류 껍질을 좀 넣고 예. 몸을 잠시 담그는 것도 권할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그 식품 알레르기가 천식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 조개라든가 샐러리, 밀가루, 콩류, 복숭아, 사과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떤 식품들이냐면 또 그 식품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예. 이거는 한편으로 천식 예방에 도움이 되면서도 만약에 사과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그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특히 이제 운동 유발성 천식이라는 것은 운동할 때 천식이 막 발생하는 건데 예. 이런 진단을 받은 환자는 운동전에 이런 식품을 먹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분증, 즉 꽃가루증이 있는 환자들도 예. 그 사과라든가 샐러리, 게암, 멜론, 살구 같은 걸 섭취할 때 주의가 좀 요구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태균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거실에서 TV로 음악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와서 채널을 돌립니다. 아빠, 저 보고 있어요. 라고 했더니 쓸데없는 거 그만 보고 공부나 해. 라고 하십니다. 좋아하는 가수가 나와 잠깐만 보겠다고 채널을 돌렸더니 이번엔 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방으로 들어오는데 자신도 모르게 욕이 나왔습니다. 이를 듣고 화가 난 아버지는 잠긴 방문을 마구 두드렸고 아들은 벌벌 떨며 친구에게 어떡하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느낌을 그대로 말해봐 라는 친구 말에 아들은 문에 대고 아빠 저 지금 무서워요 라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순간 아버지는 멍하니 동작을 멈췄습니다. 17살 남자 청소년의 이야기인데요. 청소년을 위한 비폭력 대화의 지은이이자 중고등학교 국어교사였던 김미경 씨는 내 마음을 알고 상대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비폭력 대화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서출판 우리 학교의 청소년을 위한 비폭력 대화. 투데이 컬처TV였습니다. 하하, 이것이 궁금하세요? 무엇에 대하여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지금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바로 알려주세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서울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네, 요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만성 질환 가운데 당뇨로 인한 눈의 합병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1안과 임동권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의료봉사 다녀오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방글라데시. 예. 그쪽은 어떻던가요, 의료 사정이?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인구가 워낙 많고요. 예. 그다음에 인구에 비해서 의사 숫자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예. 그 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아무래도 낮기 때문에 예. 소득이 낮은 국가에서 뭐 안과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조금 치료 순위에서 좀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이외에 내과 질환이라든지 특히 이제 그 나라도 당뇨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쌀을 예.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었었습니다. 어떤 안과 질환이 제일 많던가요? 안과 질환 중에는 백내장이 제일 아무래도 많습니다. 예. 세계 인구로 볼 때도 약 2억 8천만 정도가 그 실명을 그 시력 저하가 있는 예. 실명 상태인데 그중에 한 33% 정도가 백내장으로 인해서 실명을 한 예. 경우입니다. 백내장은 수술만으로도 간단히 치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개발 국가나 이런 데서는 뭐 인공수정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대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수술을 못하고 실명하는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당뇨 얘기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그 합병증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뇨가 어떤 병인지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당뇨는 우리 몸의 췌장이라는 기관에서 네.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는 그 병으로서요. 네.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면은 혈관 내에 있는 포도당이 조직으로 이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혈관 내 혈당이 높아지면서 혈관을 손상시키고 예. 혈관에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신경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손상이 되는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당뇨로 인해서 눈에도 어떤 변화가 생기기도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미세혈관이나 네. 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눈의 망막이라는 곳과 예. 신장, 콩팥이라 그러죠. 피를 걸러주는 그런 기관인데요. 예. 그런 모세혈관들이 많은 조직이 쉽게 손상을 받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나요? 당뇨에 의한 망막 증상은 초기부터 당뇨가 있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은 아니고요. 예. 또 당뇨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망막의 어느 부위를 침범받느냐에 따라서 중심부가 침범을 받게 되면 급격한 시력 저하가 있게 되고요. 주변부부터 손상을 받게 되면 당뇨의 그 정도에 비해서 예. 시력은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당뇨 합병증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뇨의 합병증은 우리가 보통 그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께 당뇨와 관련된 안과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받고 있습니다. 혈당이라든지 이런 수치는 늘 체크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 혈당 수치라든지 혈당 수치라든지 이런 그 수치가 물론 높게 되면 당뇨 증상이 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망막의 이상 유무는 혈당의 혈당 수치가 아니라 망막의 손상 정도에 따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눈을 산동을 한다 그럽니다. 동공을 키워서 망막 상태를 확인한 후에 이제 그 병의 중증도나 경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시는 도중에 문자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다. 7434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당뇨가 있는데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눈이 자주 아프고 수시로 눈물이 맺히고
식사가 좀 늦으면 눈의 통증이 심합니다. 당뇨로 인한 실명이 될까 늘 걱정인데 위험한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당뇨 실명을 예방하기 위한 음식이나 치료법도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 보내주셨네요. 예, 당뇨가 있는데 시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초점이 맺히는 망막의 황반부라는 부분이 손상을 받게 되면 이렇게 갑자기 시력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요 질문하신 분의 그 뒤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뭐 눈이 자주 아프고 수시로 눈물이 맺히고 식사가 좀 늦으면 눈에 통증이 심하다고 하는 거는 아마 연령과 관련돼서 건조증이라든지 노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심각하게 이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요. 가까운 안과를 찾으셔서 망막의 정도를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뇨로 인해서 실명이 될까 늘 걱정이시긴 할 텐데요. 물론 이제 조사에 의하면 논문에 의하면 당뇨가 있는 분이 전혀 당뇨 관리를 하지 않을 때 1년 뒤에 실명할 수 있는 확률이 5%나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당뇨에 대한 어떤 치료를 전혀 하지 않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당뇨를 평소에 잘 관리를 하시고 건강에 신경을 쓰시면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명을 예방하기 위한 음식이나 치료법은 앞서 우리 그 음식과 관련된 비타민 C, 비타민 E, 항산화제라고 하죠. 그 우리가 산소를 이용하게 되면은 반드시 산소에 의해서 생기는 물질들이 우리 몸에 독작용을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비타민 C나 비타민 E 이런 음식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군요. 앞서 당뇨 망막증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그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당뇨 망막증의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그 혈당을 조절하는 당뇨의 조절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것이 진행이 돼서 미세출혈이나 혈관 신생, 망막에 그 원래 있었던 혈관 이외에 이상 혈관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혈관들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서 범망막 광응고술이라는 레이저 시술을 하게 되고요. 요즘은 항체호법이라 그래서 눈에 주사를 맞게 되는 그래서 신생혈관을 억제하고 부종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 대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치료를 받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거의 100% 다 완치가 된다고 보게 되나요? 어떤가요? 당뇨라는 것이 이제 진행성 질병이기 때문에요. 억제하거나 아니면 진행을 이제 서서히 하게 되는 그런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요. 뭐 치료의 효과가 좋기 때문에 치료를 안 하시는 것보다는 상당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당뇨 증상을 먼저 좀 완화시키는 게 눈질환도 막는 그런 길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심하거나 아니면은 경하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당뇨를 앓은 횟수도 상당히 이제 망막증에는 중요한 그 영향을 주는 요소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를 앓으신 경험이 오래되셨다고 한다면 안과를 방문하셔서 정기적으로 꼭 안과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당뇨가 있게 되면은 안과 가이드라인으로서는 그 망막에 이상이 전혀 없는 경우에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망막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혈관에 이상이 생기거나 신생혈관이 있을 때는 정도에 따라서 뭐 3개월이나 2개월에 한 번씩 보면서 이상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더 이상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1안과 임동건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SK이노베이션이 석탄에게 물었다. 왜 너를 공유라고 생각할까? 깨끗하게 바꿀 수 없나? 석탄을 청정에너지로 바꾸는 그린콜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 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김윤범,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